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무작정 탄수화물을 끊으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줄여야 되는 것이지 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찬부터 먹기, 식이섬유 먼저 먹기 등의 방법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평생 저렇게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혈당을 낮추는 영양밥 만드는 방법과 흰쌀밥을 먹어도 혈당을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곡을 넣지 않은 흰쌀밥에도 적용이 되는 방법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알아보기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흰쌀밥이라고 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릴까요? 실제로 흰쌀밥에 비해 현미밥이 탄수화물 함량이 더 높은데도 말이죠. 탄수화물이라는 성분의 비밀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쉽게 말해서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잘게 분해가 되어야지 비로소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분해가 얼만큼 되는지가 핵심인 거죠. 현미밥은 흰쌀밥에 비해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함유된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방해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지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혈당 관리의 핵심이 이해가 되시나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흰쌀밥에 간단한 조치를 취하면 보통 흰쌀밥에 비해 흡수가 덜 되게 바꿀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등의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기름하면 왠지 건강에 안 좋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올리브유는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기름을 흰쌀밥에 넣으면 흡수가 덜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항성 전분이란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녹말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 발생률이 6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얼마나 넣는 것이 좋을까요? 쌀 한 컵당 1에서 2티스푼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는 GMO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쉽습니다. 갓 지은 밥을 12시간 동안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관련 연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포즈난 의대 연구팀이 일형 당뇨병 환자 32명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갓 지은 흰쌀밥과 차갑게 식혔다가 다시 데운 흰쌀밥을 각각 먹었는데요. 갓 지은 밥을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70 정도 오른 반면에 찬밥을 데워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49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후 고혈당 상태는 갓 지은 밥을 먹으면 45분간 지속된 반면 찬밥을 식혀 먹으면 35분만 지속됐습니다. 연구를 정리하자면 갓 지은 따끈한 밥을 먹을 때보다 한번 차게 식힌 밥을 데워 먹었을 때 혈당이 덜 오르고 금세 떨어진 겁니다. 더 빨리 식히고 싶어서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냉장실에서 12시간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12시간을 넘겨도 저항성 전분이 더 생성되진 않으니까 자기 전에 밥을 지어서 냉장실에 넣어두고 다음날 아침에 드시면 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흰쌀밥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고 잡곡밥은 더욱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추가로 밥을 지을 때 한 스푼만 넣어주면 보약밥으로 만들어주는 재료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 재료들은 한 스푼, 한 잔만 넣으면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바로 밥 지으실 때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의 원료인 강황은 커큐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커큐민은 각종 성인병, 종양 등의 원인인 만성염증을 억제해주고 신경의 퇴행까지 억제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후추는 커큐민의 흡수율을 20배나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후추 자체로도 신진대사를 높이며 노폐물 배출에 유익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고 강황 먹고 후추 먹고입니다. 강황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쌀 2컵에 강황 분말 1티스푼, 후추 반 티스푼을 넣고 평소에 지으시던 대로 지으시면 끝입니다. 강황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재인데요.
강황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 울금이라는 약재도 함께 나와 둘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강황과 울금은 같은 식물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강황은 모은 즉 본뿌리이고 울금은 작은 즉 겹뿌리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강황과 울금은 행기 활혈 즉 체내 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고 울금은 차갑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몸이 차다면 강황, 열이 많다면 울금이 더 적합합니다.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두 번째 재료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다엽이라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요. 머리와 가슴에 몰린 열을 내려주고 체내 독소를 해독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편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식후 혈당 상승 및 종양의 발생도 억제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랜셀레어 연구소에 따르면 녹차가 항암 단백질 PO13의 수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녹차 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쌀 한 컵에 녹차 분말 한 티스푼을 넣고 평소에 지으시던 대로 지으시면 끝입니다. 혹은 녹차 티백을 우린 물로 지으셔도 좋습니다.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세 번째 재료는 바로 소주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마셨는지 모르는 소주 병들 냉장고에 한두 병씩 있으시죠? 소주는 백주라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주를 넣은 현미밥은 일반 밥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7% 높다고 합니다. 녹차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폴리페놀은 활성산소와 콜레스테롤을 낮춰 노화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녹차의 카페인이 걱정되는 분들께 소주밥은 훌륭한 대안입니다. 한편 소주가 섞이면 끓는 점이 낮아져 밥이 더 빨리 익는데요. 현미의 거친 식감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잡곡밥이 더부룩한 분들께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주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현미를 섞은 쌀 반컵에 소주 한 잔을 넣고 평소에 지으시던 대로 지으시면 끝입니다. 취기가 오르거나 술 냄새가 날까 걱정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코올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휘발되기 때문에 취기나 밥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밥에 은행을 넣는 것도 좋은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은행은 백과라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요. 호흡기 진정 및 요실금 억제 효능이 있어 중노년기에 특히 좋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껍질에도 독성이 있어 완벽하게 벗겨 드셔야 합니다. 은행의 독성은 익혀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개까지만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가로수에 열린 은행을 주워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식품으로서 관리를 거치지 않았고 배기가스 등의 각종 오염에도 취약하니 삼가시길 바랍니다. 껍질을 깐 은행을 구입하여 안전하게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흰쌀밥에 흡수를 늦춰 혈당을 덜 올리는 방법과 간단하게 영양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밤에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서 식힌 후 내일 아침부터 혈당을 덜 올리는 건강한 밥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